오늘은 우리 문법을 배울 텐데, 자, 제목을 보시면, 자, 거기에 국어의 의문체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일단 밑에 보시면, 자, 의문의 개념과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그 개념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예시로 한번 의문이 뭔지 같이 볼게요. 자, 물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물과 불을 볼 때 이 둘의 단어의 차이점이 뭐죠? 자, 우와 리을은 동일한 조건이고 여기 미음이 다르죠. 여기는 비읍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음이 다른 거죠. 자음과 모음이 뭔지는 알죠? 아직까지 자음이 뭔지 모음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던데. 자, 그 다음에 신과 산은 시옷하고 니은이란 조건은 같은데 여기는 이가 왔고요. 여기는 아가 왔어요. 즉 모음이 다른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자음이고 아야어여 이런 게 모음이죠. 자, 그래서 지금 물과 불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자음이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물과 불이라는 단어에 뭐가 달라졌죠? 뜻이 아예 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자, 신과 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옷과 니은이라는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데 모음이라는 이, 아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뜻이 아예 달라졌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굴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근데 이 굴을 자, 요 세모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놓으면 길게 읽으란 표시예요. 그래서 얘를 장음, 길 장자를 써서 장음이라고 부르고 얘를 짧을 단자를 써서 단음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굴인데 어떤 굴은 조금 길게 굴, 조금 더 짧게 굴, 이렇게 굴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굴이라는 단어를 문맥상으로 뭐 문장 속에 읽을 때는 당연히 구분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냥 굴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굴이 동굴을 의미하는 건지 먹는 굴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예요? 소리의 길이죠. 그래서 그 우리 들어가는 동굴 있죠. 동굴을 길게 발음하는 거고요. 먹는 굴을 짧게 발음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소리의 나머지 조건 다 같죠. 굴이라는 생김새가 똑같은데 소리의 길이가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역시 뜻이 달라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종합해 볼 때 자, 자음 하나 달라졌다고 뜻이 달라졌고요. 모음 달라져서 뜻 달라졌고요. 소리 길이 달라져서 뜻 달라졌어요. 자, 우리는 이 자음과 모음과 소리의 길이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자, 오늘 배울 의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의문의 역할은 무엇이다?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개념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나와 있죠. 말의 무엇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음운이에요. 자, 이 정도는 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데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소, 운소를 합쳐서 이거를 이제 음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아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게 음운인데 여기 나와 있죠. 자, 물과 불에서 미음, 비읍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고 달과 불에서 아와 오, 즉 모음의 차이로 뜻이 구별될 때 요 미음하고 비읍 이런 걸 음운이라고 부르고 아와 오 이런 모음들을 음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모음과 자음부터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자, 먼저 여기 위에다가 2번 칸에다가 모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칸은 당연히 자음이 되겠죠. 자, 먼저 모음부터 보면요. 자,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에요.
그리고 모음은 21개가 되고요. 반대로 자음은 자,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목 안이나 입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로 19개. 자, 개수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장애를 받고 나온다라고 해서 자음을 장애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 옆에 보시면 또 소리의 길이도 음문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 책에서는 이제 소리의 길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간단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자, 국어에서는 같은 모음 중에서도 그 소리의 길이라는 게 모음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소리의 길이는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모음이나 자음과 마찬가지로 음문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자, 밤 생김새는 똑같죠, 글자에. 그런데 길게 읽으면 먹는 밤, 짧게 읽으면 낮의 반대인 밤이 되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제 동물 말, 조금 길게 읽으면 사람이 하는 말이 돼요. 병도요. 좀 길게 읽으면 이제 아프다 하는 뜻의 병, 그다음에 짧게 읽으면 뭔가 담는 그런 병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인데 소리를 길고 짧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의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도 음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나눌 수가 없어. 길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끊어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를 나눌 수가 없다 해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불러요. 나눌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음이나 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딱딱딱 구분할 수 있죠. 기역 따로, 아 따로, 니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모음과 자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절 음운이라고 불러요. 분자가 나눌 분자니까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번에 모음부터 이제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모음 체계와 그 특성. 자, 모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져요. 단모음부터 보시면 자,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자, 우리 발음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두 가지를 찾으라 하면 혀 그리고 입술일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단모음의 개수는 10개예요. 자, 단모음 밑에 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그 다음 이중모음은 반대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는, 즉 이제 고정되어 있는 모음으로 여기다가 뭐 변하는 모음, 뭐 고정되어 있는 모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모음 이렇게 쓰시면 되죠. 변하는 모음. 네. 그래서 이렇게 11개가 있는데 이중모음의 개수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개수는 외워야겠지만 자, 이중모음의 그 예시는 안 외워도 돼요. 왜냐? 단모음을 이따가 우리가 외울 거야. 단모음의 10개를 외우면 이중모음은 이제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겠죠. 자, 여기 위에 단모음 분류 기준 보기 전에요. 맨 밑에 여기 표부터 볼게요. 여기 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이요. 선생님이 이제 이따가 요거 표를 그 PDF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나중에 이제 그 안 보고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될게요. 모음표가 아니라 단모음표예요. 아까 그 10개만 나와 있는 단모음표라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아까 그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혀와 입술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먼저 자,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혀는 한자로 설이야. 설. 그 다음에 앞과 뒤는 앞전, 뒤, 후죠. 그래서 혀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전설 모음. 그 다음에 혀가 뒤에 있다, 후설 모음이에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입술 모양인데 입술은 한자로 순이에요. 순. 그래서 평평하게 입술을 발음하게, 평평하게 입술을 이제 모양을 두고 발음하는 모음을 평순 모음. 그 다음에 이런 위, 외,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이렇게 미리 써보면 우인데요. 우나 오 같은 모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입술이 동글동글하게 문 모양의 입술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숭모음이라고 불러요. 원숭모음, 원숭모음. 여기는 전설, 후설 각각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혀는 높낮이가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고모음, 높을 고, 가운데 중, 낮을 저. 그래서 혀는 이렇게 고중 저모음이 있는데 여기도 미리 채우면 요 애자를 쓰면 돼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혀가 높이 있다는 얘기는요. 입천장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을 많이 벌리겠어? 조금 벌리겠어? 조금 벌리겠지.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의 벌림 정도는 커지는 거예요. 혀가 높이 있다라는 건 혀가 입천장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혀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입이 점점점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 에 올바른 발음이요.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입이 점점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의 벌림 정도와 혀의 높낮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죠. 혀가 높이 있을수록 입은 더 많이 벌어지고 조금 벌어지고 혀가 낮게 있을수록 입은 더 많이 벌어지는 그죠? 고모음은 작게, 중모음은 조금, 저모음은 혀가 입이 많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 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시험에 그거 네와 네 있죠. 요 둘을 물어보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요 둘을 이제 시험에 많이 내요. 왜냐하면 나머지 조건은 다 같은데 혀의 높낮이만 달라요. 이 둘은 중모음과 저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시험 문제에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칸을 다 채웠죠? 에랑 오 이렇게. 그래서 요 그 단모음표는 무조건 100%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서 그 표인데요. 표를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그 기준은 아까 전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전설, 혀설자를 써서 뒤에 있으면 후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5번의 앞쪽. 그러면 전설 모음. 그리고 입천장을 그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그 위치가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예시는 당연히 이제 표 외우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는 거니까 굳이 안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높낮이죠. 그래서 높을 고 가운데 중 낮을 저라고 했기 때문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제 입이 벌어진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 8번 칸의 입술 모양. 입술은 한자로 순이었고 평평하게 발음하느냐 원모양으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원모양이면 둥글게 오므려서 소리 내는 거 4개밖에 없죠. 오, 왜, 우, 위. 발음해보면 알 거예요. 입술이 동글동글하게 돼요. 그 다음에 평순모음은 둥글게 하지 않고 나머지 모음들이야. 이 이런 것들은 입술이 둥글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보통의 입술로 발음되는 모음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순모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이론 어떤 글보다도 이 표 하나를 외우면 나머지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꼭 외우세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단모음표였어요. 단모음표. 그래서 얘를 쉽게 외우는 방법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연필로 써놓고 나중에 한번 외우고 지우세요. 혹시나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각자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자음이 나오죠. 자, 자음도 이제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 일단 자음의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자, 소리 나는 위치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5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가 두 입술이죠. 여기 입술 소리라고 하는 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자, 혓끝과 윗 잇몸이 만나서 나는 소리. 세 번째는 혓바닥과 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네 번째로 혀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마지막에 목청 소리인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입술이야. 지금 양 입술이죠. 그 다음이 여기 윗 잇몸과 혀끝이니까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두 번째가. 순서대로. 그 다음 센 입천장은 여기 우리 그 혓바닥으로 앞니 바로 뒷부분을 한번 살살살살 긁어보면 딱딱한 그 입천장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그 센 입천장이에요. 그리고 센 입천장은 경구개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나는 소리를 경구개 음이라고 불러요. 경구개 음. 여기가 센 입천장이 되죠. 그 다음에 혀를 최대한 끝까지 뒤로 집어넣어서 그 입천장을 한번 혀로 긁어보세요. 그 입천장 위에 볼록한 그 뼈가 있거든요. 그 뼈 뒤로 한번 토할 때까지 혀로 한번 그 입천장을 긁어보면 딱딱한 부분이 지나고 나서 약간 말캉말캉한 부분 입천장이 나올 거야. 거기가 여린 입천장이고요. 여기를 연구개라고 하고 여기서 하는 소리를 연구개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여기 목청,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죠. 목청 소리. 이렇게 5군데에서 자음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자, 소리를 내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자음인데 하나는 위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또 방법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5개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파열, 그 다음에 마찰, 파찰. 일단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자, 파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터진다 라는 뜻이잖아. 깨진다. 그래서 파열이라는 건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려서 나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마찰은 뭔가 이제 마찰된다. 우리 평소에도 마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통로를 좁혀서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켜서 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부르고요.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게 파찰음이에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까지 일으켜 나는 소리. 이게 파찰음이 되죠. 자, 중요한 건 여기 요 2개예요. 자, 13번 칸에다가 비음이라고 쓰면 되고요. 밑에가 유음이에요. 자, 이때 비자가요. 코 비자예요. 우리 그 감기 걸렸을 때 이비인 훅과 같죠? 그때 비가 코비. 그래서 얘는 콧소리. 그래서 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 그래서 그 코를 막았을 때 여기 니은, 미음, 이음은 잘 발음하기가 힘들어. 감기 걸렸을 때 니은, 미음, 이음 잘 안 나요. 소리가. 나긴 나지만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유음 같은 경우는 이게 흐를 유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얘는 흐름소리라고 불러. 그래서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흐름소리라고 부르고요. 흐름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이에요. 근데 이 4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그 자음 중에서 유일하게 이 4개만 울림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울림소리란 무엇인가? 바로 옆에 보세요. 나와 있어요. 목청의 울림에 따라서 자음을 나눌 때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나와 있는데 자,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말 그대로 목청에서 울림이 일어나는 게 울림소리야. 4개. 비음과 유음. 요 4개가 울림소리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주세요. 모든 모음이 울림소리예요. 좀 전에 배운 거 있죠? 아야, 어야, 오요, 이런 게 다 모음. 근데 요거 그 노란 양말, 뭐 노란 마약은 좀 그러니까 노란 양말로 외우세요. 순서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노란 양말 좀 말량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뭐 쉽게 외우려면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노란 양말과 모든 모음이 울림 소리 그리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이 안 울림 소리다. 근데 중요한 건 울림 소리. 그래서 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밝고 경쾌한 느낌들을 주는 이제 자음들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듣는 동요라든지 좀 더 이제 경쾌한 내용의 밝고 경쾌한 내용의 시를 쓰고 싶을 때 이런 자음들을 많이 사용해요. 또 울림이 일어나지 않은 건 요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표가 하나 나오죠? 이 표도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위에서 봤던 거 그대로예요. 아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로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나눈 거예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세로표는 소리를 내는 방법이죠. 파열, 마찰, 파찰, 비음, 유음 이렇게. 자, 근데 여기 파열 옆에 보면 또다시 그 파열을 3개로 나눠놨죠. 예사소리, 대소리, 거센소리라고. 그럼 이것들은 무엇인가?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예사소리, 대소리, 건소리가 나와 있어요. 참고로 뭐 국어의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그렇지만 문법 같은 경우는 내용만 살짝 어려워졌을 뿐이지 이게 똑같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나와요. 지금 이제 예비고일 선생님이 가르치기도 하는데 예비고일에서 또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 놓으세요. 꼭 복습하시고요. 문법은. 아무튼 자 예사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자음들을 예사소리라고 불러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지읒.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음들을 얘기해요. 그다음 된소리는 예사소리를 이렇게 쌍으로 쓴 것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5개죠. 그 다음 거센소리는 예사소리가 거친 느낌이 날 때 4개밖에 없죠. 푸트푸트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얘 이름이 뭐죠? 키억 아니죠? 키윽이죠. 그리고 모든 자음은 자기가 받침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티읒이죠. 얘는 피, 읍, 치, 읒 이렇게요.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은 우리가 알아두라고 그냥 써보는 거고요. 이렇게 각각의 그 느낌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된 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 거센 소리는 크고 거친 느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3중 체계, 자음은 3중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에서 파열음하고 파찰음은 다 3중 체계인데 마찰음은 예사소리하고 된소리밖에 없어요. 왜냐? 시옷이거든.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어요. 자기에. 된소리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 히읗. 이렇게. 그리고 아까 비음은 그 노란 양말이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미음. 그럼 하나 남죠? 여기 이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자음표도 무조건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외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애들 되게 많이 비웃어요. 이거 바다, 사자, 뭐 결혼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거든요.
이렇게 외우던지 아니면 하나 더 바다 순서대로 바다 가자 서해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바다 가자 서해 하든지 바다 타자 결혼하든지 이것도 본인 편한 대로 외우세요. 어쨌든 또 외우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결과가 중요해요. 어떻게든 외우면 되니까 꼭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어떤 우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방금 봤듯이 예사소리, 된소리, 자, 거센 소리를 명확하게 다른 소리로 구분해요. 요거는 영어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불, 뿔, 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봤듯이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눈, 눈. 이거는 내리는 눈, 이건 사람의 신체에 달린 눈이죠. 세 번째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모음끼리 어울리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모음 조화라고 불러요. 모음 조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양성 모음인 아, 오. 양성 모음이라는 건 밝은 느낌의 모음이야. 그러니까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하고요. 반대로 음성 모음, 어두운 모음은 어두운 모음끼리 어울리려고 해요. 밑에 예시 나와 있죠. 팔짝팔짝, 팔쩍펄쩍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너무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팔쩍이라고 안 하죠. 여기가 아가 왔으면 여기도 아가 와야 된다는 거야. 대신 여기가 어가 왔으니까 여기도 어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우가 왔죠? 그럼 여기는 아가 아니라 어가 와야 돼요. 이게 음성 모음끼리니까. 대신 여기는 오가 왔으니까 같은 양성 모음인 아가 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모음 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도 음은 그 책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마지막으로 영어는 이제 R과 L을 구분해요. 근데 우리말은 그런 게 없잖아. 모두 둘 다 쓸 때 여기 리을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브 할 때도 우리말을 쓰면 러브라고 쓰죠. 리얼도 L로 시작하지만 리얼이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리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러브든 리얼이든. R도 L도 똑같이.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자음하고 그 모음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럼 옆에 그 바로바로 개념 체크 문제가 8문제 있네요.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네,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자, 1번에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했는데, 자,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는 음운이 아니라 절이죠. X. 자, 소리를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모음이 맞고요. 자, 3번.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단모음. 그래서 아, 에, 어, 에, 오, 웨, 우, 위, 으, 이. 이렇게 10개. 자, 모음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기준. 자, 기역과 니은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표를 외웠다는 가정하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죠. 그래서 얘는 전설, 얘는 후설 모음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자, 이, 위, 위는 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중에 뭐가 돼요? 얘도 표를 외웠다고 우리 다 생각하고 푸는 거죠. 고모음이 되고요. 자, 다음 자음 중 소리 나는 위치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했는데 얘도 그 옆에 보시면 니은하고 쌍디귿, 리을, 시옷은 전부 어디서 소리가 나요? 잇몸 소리지.
그지? 그런데 기억만 그 맨 앞에 이제 여린 입천장 소리이기 때문에 6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시옷, 시옷, 히읗은 무슨 소리? 마찰음. 마찰음은 이거 3개밖에 안 되니까 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 오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려진다. 맞니? 얘네 둘은 안 되죠? X. 자, 여기 140쪽에 교과서 학습 활동 미리 보기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풀어볼게. 자, 다음 활동을 하면서 의문에 관해 알아봅시다 라고 돼 있고, 자, 먼저 가는 불과 풀, 나는 불과 볼, 다는 불과 북이에요. 자, 위의 단어들을 소리내어 읽어보고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자. 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건 음운, 즉 음운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죠? 그럼 풀은 어떻게 나누면 돼요? 피읍, 우, 리을 이렇게 나누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옆에 볼하고 북은 각자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볼은 비읍, 오, 리을 이렇게 나누면 되죠. 북도 이렇게. 그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가부터 다해서 짝을 이룬 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자 그럼 불과 풀에서 차이점이 뭐냐는 거야. 얘는 비읍과 피읍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나랑 다도 해보세요. 자 나는 뭐가 돼요? 불과 볼에서는 우와 오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 불과 북에서는 뭐가 되죠? 리을하고 기억이 되겠죠. 받침. 기억. 자, 다음 활동을 하며 모음과 자음의 소리나는 방식에 관해 알아봅시다 했는데 자, 아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어떠한지 생각하면서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아와 바예요. 자, 아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겠죠. 자, 그 이유가 뭔지 이따 설명할게. 그 다음에 자, 바는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소리가 나요. 자, 그런데 잘 봐. 지금 똑같은 아와 반대 얘도 자음으로 시작했고 얘도 자음으로 시작했잖아. 그러면 아까 자음은 둘 다 그 장애를 받는다면서. 그런데 왜 아는 장애를 받지 않고 바는 장애를 받는다고 했을까? 아 같은 경우는 이 아랑 발음이 어때? 똑같잖아. 이것도 아고 이것도 아죠. 그죠? 그래서 그 한글에서 초성에 오는 아 있죠. 초성이라 하면 여기 맨 앞에 오는 이게 초성이죠. 한글에서 초성의 아는 아란다.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은 없는 거예요. 자리값만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응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아는 똑같이 그 이응이 있으나 없으나 아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소리값은 없고 자리값만 있다. 그래서 얘는 여기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바 같은 경우는 얘는 당연히 비읍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가 나는 그런 글자라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모음체계. 자,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자 했는데 자, 입술 모양이나 혀 위치가 변하지 않아. 즉, 단모음을 찾으란 얘기죠. 자, 단모음 10개 외우라고 했죠. 위, 외, 아, 우, 오. 이렇게 10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건 이중모음. 이중모음, 단모음을 이렇게 표로 외우면 그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 되잖아. 이중모음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단모음만 외우면 외워지겠지. 요, 예, 예.
와, 예, 워,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얘 10개, 이렇게. 이렇게. 요거 그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찾아서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단모음만 또 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모음, 즉 원순 모음을 찾으라는 거겠죠? 원순 모음은 4개밖에 없어요. 오, 위, 외, 우 이렇게. 나머지는 다 평순 모음이죠. 혀, 하, 에, 어, 에, 이. 그다음에 자, 혀의 높이, 혀의 높낮이 알맞게 연결해보자 했는데 자, 혀의 위치가 높다. 고모음, 고모음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낮다 했으니까 얘는 저모음, 중간이다. 중모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보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혀의 최고점이니까 전설이냐 후설이냐 이걸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 자, 이를 발음할 때 자, 이를 발음할 때는 자, 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그 전설과 후설 같은 경우는 자, 잠깐 앞으로 쌤은 넘어가 볼게. 자, 이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이는 여기 있으니까 전설. 그죠? 그럼 앞쪽에 있다고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의죠. 의는 여기 있죠. 그럼 후설이죠. 이렇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를 발음할 때는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고 을을 뒤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네요. 자, 다 썼으면 오른쪽에 자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활동을 하며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위치 분리해 봅시다 했는데 자,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자,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렇게 4개예요. 그리고 자, 혀끝과 윗 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 니은, 디귿, 쌍디귿, 리을, 시옷, 쌍시옷, 티읕. 그리고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 쌍지읒, 네. 치읒. 어떻게? 그리고 자,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여린 입천장 소리는 기역, 쌍기역, 이응, 키읔.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예사 소리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와. 특히 비읍은 여기 쌍비읍, 피읍이 따라왔고 디귿 같은 경우는 자기의 거센 소리와 된소리가 따라왔죠. 시옷도 여기 자기 된소리가 따라왔고 지읒도 자기 거센 소리, 된소리가 다 따라왔잖아. 기억도 그렇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말은 우리 그 중2 때 한글 배울 때 같이 배웠죠. 모양이 비슷한 건 다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나잖아. 그걸 다 응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리고 목청 소리는 히읗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자음들을 발음해보고 소리 이번에는 내는 방법이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자, 다음 자음들을 발음해보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일단 요 세 개가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였죠. 그래서 자, 파열음 같은 경우는 자, 기억하면 또 뭐 나와야 돼? 쌍기역. 그리고 디귿, 쌍디귿, 비읍, 쌍비읍. 그다음에 티읕, 여기 티읕 옆에 있네요. 그다음에 키읔, 티읕, 피읕.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기역이니까 자기의 된소리가 나왔고 디귿의 된소리, 비읍의 된소리, 그리고 각자의 거센 소리들이 따라왔죠. 그 다음에 시옷. 그럼 시옷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쌍시옷이 나오겠죠. 왜?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파찰음은 너무 쉽죠. 여기 위에 안 나온 것 중에 울림 소리 빼면 뭐밖에 안 남아요? 지읒. 지읒의 된소리, 쌍지읒. 지읒의 거센 소리, 치읒.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다음 자음들을 발음해보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보자 했는데 자,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자,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비음 찾으라고 했죠? 비음은 3개. 니은, 미음, 이음. 이렇게요. 그리고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밑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흐를 유자라 그랬죠? 유음은 이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4개를 울림소리라고 불렀었죠. 자, 다음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는 자,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는 건데 자, 다음 자음들을 소리 세기에 따라 나누어 보자. 자, 가장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서로 써야겠네. 비읍, 시옷, 지읒이죠. 이렇게. 그리고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서 내는 소리를 된소리라고 하는데 이거 위에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기역을 쌍으로 쓰면 쌍기역이지. 그러면 디귿은 뭐겠어요?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렇게. 또 순서대로 쓰면 돼요. 거친 느낌이 나는 소리. 그죠?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 그래서 기역은 키읔. 그 다음에 디귿은 티읕. 비읍은 피읍. 시옷은 없다고 했죠, 아까. 지읒만 치읒. 이렇게요. 여기 아까 국어의 3종 체계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세소리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감감하다, 단단하다, 종종인데 감감, 깜깜, 캄캄 혹은 단단, 딴딴, 탄탄 혹은 종종, 쫑쫑, 총총 다 단어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쓰면 자, 나의 단어. 나 지금 하나씩 써볼까? 그래서 첫 번째 칸이 전부 예사소리로 쓴 거지. 여기는 된소리로 쓴 거고 마지막 칸이 거센소리로 쓴 것들이죠. 이렇게. 각각의 소리가 가진 느낌을 이제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된소리죠. 그러면 자, 나의 단어들은 예사소리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에요? 된소리는 아까 강하고 그리고 이제 된소리라고 했으니까 단단한 느낌이죠. 그리고 다의
거센 소리는 아무래도 거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름이 거센 소리인 거잖아. 그리고 그래서 거칠고 거센 느낌을 주는 게 거센 소리들이에요.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필기를 혹시 못한 친구들 있을까요? 자, 없으면 옆에 문제가 4개밖에 안 돼요. 4개 한번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자,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종래라는 단어에서 1번에 자음은 지읒, 이응, 리을 3개가 쓰였다 했죠. 자, 지읒, 이응, 리을 1번 맞고요. 자, 모음은 오, 여, 이 3개가 쓰였다 했는데 지금 보기는 여기 종래 할 때 이 얘를 쪼개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는 하나의 모음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2번이 틀렸죠. 모음은 그러니까 오와 예 2개가 쓰인 거죠.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하나의 음운이에요. 그다음에 자, 이번에 단모음을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누었을 때 자, 저모음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이제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우리는 지금 옆에 이제 그 표가 나와 있지만 시험에서는 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죠. 네, 3번. 자, 다음 자음 중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즉 여린 입천장 소리를 고르라는 문제였네요. 이거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죠. 또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4번에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자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있는데 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 내는 소리. 요거 마찰은 고르시오 했는데 마찰은 우리 3개밖에 없잖아. 요거는 외우라고 했죠. 시옷, 쌍시옷, 히읗. 3개밖에 없죠. 마찰음은. 자, 니은은 자,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며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는 파찰음이야. 파찰음은 종류가 꽤 됐죠. 뭐 예를 들어 못 외운다 치더라도 그럼 정답이 일단 3번 아니면 4번이잖아. 그런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얘는 비음이죠. 얘는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답이었죠. 정답 4번이죠. 그래서 다 표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넘겨서 자, 음운이란 요 정도는 알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다음에 자,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건 모음. 반대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 참고로 모음 21개, 자음 19개 합쳐서 40개예요. 자음 모음. 자, 3번에 자, 우리말의 모음은 총 21개로 이 중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인 단모음은 아, 에, 에, 오, 위, 왜, 우, 위, 의 10개가 있고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인 이중 모음은 11개가 있다. 4번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이, 그리고 입술 모양. 보통 높낮이라고 하는데 높이라고 나오네. 자, 그 다음 5번에 자,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은 고모음. 그 다음에 중간은 낮으면 저모음. 자, 그 다음 6번.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을 둥글게 해서 내는 모음. 요거 시켜봐야지. 준혁아 요거, 진혁이세요. 진혁아 6번에 요거 뭐라고 써야 돼? 둥글게. 입술을 둥글게. 원순? 그렇지. 원순. 그 다음에 용준이 둥글게 하지 않는 거 입술을 평평하게. 용준아?
저요? 너요. 여기 답 뭐냐고요? 잠깐만요. 네. 평평한 입술. 평평한 입술. 줄여봐. 평평한 입술. 입술이 순이잖아, 순. 순은? 어? 평평한 입술. 평순? 평순 모음. 자, 7번에 단모음은 혀에, 자, 여기는 하진이 7번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최고점의 위치. 그렇죠. 혀의 최고점. 전설우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 8번을 이제 다 외우면 완벽하게 외웠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요거는 각자 외워서 쓰세요. 이, 에, 위, 왜, 아, 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자음을 소리나는 위치에 맞게 연결하시오 돼 있는데 자, 지읒, 치읒, 쌍지읒 어디서 나요? 혓바닥과 세닉 천장에서 나죠. 그 다음에 미음, 비음, 쌍비읍, 피읍은 두 입술에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 히읗은 목청에서 나죠. 이 정도는 이제 외워야겠죠? 그 다음 기역, 쌍기역, 이응, 키읔은 여린 입천장. 그 다음 니은, 디귿 얘네는 미딘몸, 혀끝 미딘몸에서 있나요? 그 다음에 자, 소리를 내는 방법에 맞게 또 연결을 하래. 자, 지읒, 치읒, 쌍지읒은 파찰음이죠. 그 다음에 니은, 미음, 이응은 알죠? 비음이고요. 아는 것부터 외워 맞춰보자. 그러면 유음, 니은 하나죠. 아까 시옷, 쌍시옷, 히읗은 뭐라고 했죠? 예, 마찰음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타율음밖에 안 남네요. 이렇게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와 느낌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했어요. 자, 먼저 예, 쌍으로 된 건 전부 다 된소리라고 부르지 우리. 그 다음에 얘네 아무것도 없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예사소리잖아. 그 다음에 얘는 거센소리죠. 자, 예사소리는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 다음에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건 거센소리. 그 다음 된소리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자음 체계표도 요거 채우시면 여기에 비읍이 들어가죠. 그 위아래 보고 채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디귿이니까 맨 밑에는 티읕이 들어가겠죠. 여기가 쌍기역이니까 위에는 기역이 들어가겠고요. 그다음 4번, 5번은 맨 밑에가 치읓이잖아. 그럼 4번, 5번은 뭐가 들어가겠어? 지읒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쌍지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히읗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비음이니까 3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143쪽 하고요. 145쪽까지만 숙제로 해오세요. 다음 주까지. 설 연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유 있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